일부. 엑셀 함수 전부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엑셀을 열었습니다. 표까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막힙니다. 어떤 함수를 써야 하지? 수식은 어떻게 입력하지?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는데 설명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 이름부터 찾지 마세요. 먼저 챗GPT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판매 자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B에는 판매 수량이 있습니다. C에는 상품 가격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을 D에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B에 판매 수량이 있고 C에 가격이 있어. 판매 금액을 D에 계산하려면 어떤 수식을 입력해야 해?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 중요한 것은 내가 함수 이름을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AI가 필요한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받는 겁니다. 2부. 표를 만드는 것부터 물어봐도 됩니다. 엑셀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열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고민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관리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관리할 표를 만들고 싶어. 어떤 항목을 넣으면 좋은지 알려줘. 날짜, 사용 항목, 금액, 결제 방법, 비고. 이런 식으로 표의 기본 구조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관리표도 가능합니다. 고객 관리표도 가능합니다. 재고 관리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기능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관리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3부. 어려운 함수는 다시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AI가 알려준 설명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if 함수가 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설명해줘. 또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단계별로 설명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UNTIF와 COUNTIFS가 헷갈린다면 두 함수의 차이를 실제 예제로 비교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생성형 AI의 장점은 한번 설명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 맞춰 설명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부. 오류가 생겼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입력했는데 오류가 뜹니다. 이때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면 답답합니다. 사용한 수식과 내가 원했던 결과를 설명하고 AI에게 원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수식을 입력했는데 오류가 나.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설명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나 고객 명단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필요하지 않다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데이터로 바꾸어 질문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부. 반복 작업을 줄이는 질문을 해보세요. 매일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면 AI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판매량만 입력하면 총 매출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 질문의 핵심은 함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작업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매주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면 이 작업을 더 간단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단순히 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줄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6부.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지면 계산보다 정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날짜별 매출을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별 판매량을 비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월별 변화를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AI에게 내 자료에서 월별 매출을 비교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아? 라고 질문해 보세요. AI가 표의 구조와 필요한 계산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할 때 현재 자료가 어떤 구조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열에는 날짜, 비열에는 상품명,
10월에는 판매 금액, 그리고 나는 상품별 총 매출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더 구체적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부. AI가 알려준 숫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챗GPT가 알려준 수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AI가 내 표의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셀 위치를 다르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급여, 세금, 계약 금액, 매출, 정산처럼 중요한 숫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자료에 적용하지 말고 간단한 숫자로 먼저 시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 곱하기 5라면 결과가 5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인하기 쉬운 작은 자료에 먼저 적용합니다. 수식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뒤 실제 자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AI는 계산 작업을 도와줄 수 있지만 최종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8부. 엑셀 초보자는 이 질문 공식만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엑셀을 사용하다 막히면 다음 4가지를 AI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현재 어떤 자료가 있는가? 두 번째, 무엇을 하고 싶은가? 세 번째, 어느 열이나 셀에 어떤 정보가 있는가? 네 번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명해주면 되는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열에는 날짜가 있고, B열에는 상품명이 있고, C열에는 판매 금액이 있어. 상품별 총 판매 금액을 계산하고 싶어. 엑셀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알려줘. 이런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프로그램 기능을 처음부터 외우는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AI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듣고 직접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AI가 알려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특히 숫자가 중요한 작업에서는 마지막 검증도 사람이 해야 합니다. AI를 대신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 옆에서 방법을 알려주는 업무 보조자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관련 정보를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AI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실생활과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16편에서도 초보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